지금 전 세계 부자들의 재산 순위를 보면 아마존 창업자, 테슬라 CEO,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같은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었던 가문을 찾는다면 단연 메디치 가문을 빼놓을 수 없죠. 이들은 단순히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교황을 배출하고 프랑스 왕비를 만들어냈으며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 메디치 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중반 유럽 정치 무대에서 메디치 가문만큼 화려한 성공을 거둔 집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1537년 코시모 1세가 피렌체 공작으로 즉위했고 사촌 중 한 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 클레멘트 7세로 재위했죠. 더욱 놀라운 일은 메디치 가문의 여성인 카테리나가 프랑스 왕세자 앙리와 결혼해 프랑스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작, 교황, 왕비, 국왕들까지 배출한 16세기 메디치 가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가문의 진짜 전성기는 사실 15세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우며 후원자 역할을 했던 시기 말이죠. 세계사에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긴 왕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뿌리는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카파레조라는 작은 마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죠. 메디치라는 이름은 의학을 뜻하는 라틴어 메디시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가문의 초기 구성원 중 누군가가 치료사나 의사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가문은 원래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농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14세기 초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마침 피렌체 공화국이 토스카나 지방의 핵심 상업 및 무역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주요 경쟁 도시인 피사와 시에나를 제치고 있던 때와 맞아떨어집니다.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와 장소는 문화적 찬란함과 정치적 잔혹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략 서기 1000년에서 1300년 사이의 중세 전성기는 유럽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대였죠. 이탈리아는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피사와 같은 강력한 무역 도시들 덕분에 이러한 발전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탈리아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반도는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콘도티엘이라고 불리는 군사 용병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도시국가들은 영토와 권력을 두고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더해 1315년에서 1317년 사이 유럽을 휩쓴 참혹한 대기근과 흑사병이 있었죠. 이처럼 폭력과 죽음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문화적 부흥과 활력을 유지하며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메디치 가문 구성원들은 14세기 전반에 등장합니다. 그 무렵 가족 중 몇몇은 피렌체로 이주하여 그곳의 금융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은행업은 중세시대에 혁신적이었는데 도시 국가들의 은행이 생겨나면서 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신용장을 통해 장거리 무역을 촉진했습니다. 살베스트로 데 메디치는 피렌체의 곤팔로니에르로 근무하며 1378년 치온피 반란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살베스트로가 치온피 반란에 휘말려 있는 동안
그의 사촌인 조반니 디비치 데 메디치는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베라르도 데 메디치의 아들 중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은행 사업의 일부를 물려받았죠. 조반니는 현명하게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켰고 동시에 가족의 다른 금융거래 부문들도 자신의 통제하에 통합해 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디치는 여러 구성원이 각각 대출업을 하는 대가족에서 뚜렷한 메디치 은행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갈등에 빠져 있었고 남부 프랑스의 아비뇽에 라이벌 교황이 자리 잡으면서 교황청 내부에서도 분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여서 돈을 벌 기회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이런 사건들에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자본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올렸죠. 그가 1429년에 사망했을 당시 그는 이미 메디치 은행을 이탈리아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는 1389년 9월 27일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1410년대부터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1420년대에 조반니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코시모는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과는 달리 사실상 귀족 통치자로 자리매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화정 정부를 그대로 두고 대신 가족과 동맹들을 지원하여 고위직에 선출되고 도시의 시뇨리아를 장악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하려고 했죠. 코시모는 단순히 권력의 굶주린 은행가가 아니라 교양 있는 인물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디치 은행의 수장이자 피렌체의 비공식적인 첫 번째 시민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이탈리아 전역과 이후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고향 도시의 예술적, 문화적 발전을 후원했습니다. 코시모는 예술 후원 면에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특히 미켈루초와 도나텔로가 두드러집니다. 미켈루초는 코시모에게 고용되어 메디치 팰리스를 설계했습니다. 메디치 팰리스는 도시 중심부에 약 40년에 걸쳐 건설된 훌륭한 도시 궁전으로 이후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전역의 많은 궁전에 영감을 주었죠. 도나텔로는 메디치 가문을 위해 수많은 작품을 제작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청동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 이래로 제작된 최초의 독립형 나체 조각상으로 예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코시모는 1433년 피렌체에서 잠시 추방당했는데 이는 피렌체 내의 반메디치파가 그가 너무 강력해져서 공화국의 위협이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추방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동맹들을 이용해 투표를 뒤집은 뒤 1434년에 돌아왔습니다. 5년 후 그는 도시에서 위대한 정치 및 문화회의를 감독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은행가로 성장을 굳혔습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1449년 2월 1일에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은행과 가문의 수장이 되었을 때 매우 젊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그는 메디치를 이끌며 주로 은행업을 하던 가문에서 벗어나 피렌체 공화국 내에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이탈리아 전체의 권력 정치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로렌초는 또한 뛰어난 지성을 지녔고 훌륭한 작가이자 시인이었으며 할아버지처럼 뛰어난 취향을 지닌 예술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렌초의 예술 후원에는 거의 전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88년에서 1492년 사이
피렌체에서 견습생으로 지낸 첫 몇 년을 로렌초의 후원을 받으며 보냈고 팔라초 메디치에서 한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는 메디치 가문의 의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78년에 로렌초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야코파치가 이끄는 로렌초의 적들은 교황 식스토 4세와 동맹을 맺고 로렌초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만 로렌초는 탈출에 성공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보복했습니다. 파치들과 그 공범자들은 추적당해 죽임을 당했죠. 1492년 로렌초가 일찍 죽자 그의 아들 피에로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코시모와 로렌초가 수십 년간 권력을 집중시킨 탓에 그는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494년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했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65년간 지속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반도 침공을 시작했고 피에로는 프랑스군의 통과를 허용하면서 굴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은 급진적인 도미니크의 수도사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의해 더욱 부추겨져 메디치 가문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1497년 2월 허영심 소각 사건을 일으켰지만 1년 후 처형당했죠. 18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메디치 가문은 1512년 교황의 도움으로 피렌체를 다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피렌체에서 권력을 되찾은 후 교황청에 주목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가 1513년 사망하자 조반니는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어 메디치 가문에서 첫 번째 교황이 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대폭 늘리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15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죠. 1523년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트 7세로 선출되어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종교개혁의 확산과 1527년 로마 약탈 등을 겪어야 했죠. 클레멘트는 1532년 알레산드로를 피렌체의 초대 공작으로 추대했고 1537년 알레산드로가 암살당한 후 코시모 1세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왕족과 귀족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533년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프랑스의 앙리와 결혼했고 1547년 그녀의 남편이 프랑스의 앙리 2세로 즉위하면서 카테리나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559년 앙리 2세가 창시합 사고로 사망한 후 카테리나는 1560년대와 1570년대 프랑스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테리나는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4아들 중 3명이 차례로 프랑스를 통치했지만 모두 후계자 없이 사망했고 1589년 마지막 아들 앙리 3세가 암살당하면서 발루아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 결과 왕위는 카테리나의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한 부르봉 왕가의 앙리에게 넘어갔습니다. 1600년 또 다른 메디치 가문의 여성인 마리 데 메디치가
부르봉 가문의 첫 번째 프랑스 국왕인 앙리 4세와 결혼했습니다. 마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들 중 한 명은 1610년 앙리 4세가 암살된 후 루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는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혁명 때까지 프랑스 왕실의 목의 혈통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17세기에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쇠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가 유럽의 정치, 문화, 경제에서 단순히 2차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피렌체와 통치자들의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 유럽의 경제 중심지가 베네치아와 같은 지중해 항구에서 암스테르담, 런던과 같은 북대상 항구로 바뀌면서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죠. 페르디난도 2세는 1621년에 토스카나 대공으로 즉위하여 거의 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 중심의 우주 모델을 옹호하는 견해 때문에 교회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그를 변호하려고 노력했고 1657년 피렌체에 실험 아카데미를 설립하는데 후원했습니다. 1670년 페르디난도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코시모 3세가 토스카나 대공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코시모 3세는 53년간 통치했지만 15세기의 위대한 선조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통치자이자 종교 광신자였으며 도시에서 매춘과 경박함을 단속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후계자를 내지 못해 왕조의 장기적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코시모 3세가 1723년에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장 가스톤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장은 독일 귀족 가문의 안나 마리아 프란체스카와 결혼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장 가스톤은 주로 침대에서 지내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공작의 마구간에서 말과 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737년 장 가스톤이 죽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프란체스코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년이 흐른 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고위 가문은 종말을 고했지만 다른 곳에 있는 대가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루이 15세는 마리드 메디치의 5대손이었습니다. 오늘날 피렌체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메디치 가문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코시모 1세가 지은 우피치 건물은 오늘날 메디치 가문의 미술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보티첼리, 도나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지나게 되는데 이들은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14세기에 겸손한 은행가로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15세기에 코시모 대 메디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는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자금을 대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며 그의 손자인 로렌초 대제가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메디치 가문의 황금기였으며 두 명의 매우 총명하고 교양 있고 무자비한 남자가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피렌체와 토스카나 지방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고 4차례에 걸쳐 교황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메디치 가문 여성이 프랑스 왕실과 결혼했고 마리드 메디치의 후손들은 프랑스 혁명 때까지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코시모와 로렌초의 역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